엄마 늙으면 지아가 엄마 손톱 발톱 잘라줄 거야. 와 신난다. 말해요. 돈 많이 버는 방법 없나? 공무원 시험에 또 유혹에 빠져가지고 극강의 F 기질이 있는 정말 감성적이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지은이. 이나. 이번 주에 지아가 어린이집 등원을 한 번만 했는데 계속 아파가지고 그저께 밤부터 토를 해서 어제 아침에 여기 동네 소아과를 갔는데 약 받아오고 그랬는데 그 약도 토하고 탈수 증상을 보여가지고 응급실에 다녀왔는데 당도 떨어지고 그래서 포도당도 맞고 왔고 수액에 이제 구토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약이 있다 그래서 그것도 맞고 오니까 지금 컨디션이 되게 좋아졌어요. 아무튼 지아가 뭘 보더니 아이스크림 만드는 영상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싶다고. 지아가 지금 죽밖에 못 먹거든요. 죽도 진짜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고 말고 막 이러는데 지금 아이스크림 만드는데 오늘 만들어서 오늘 먹을 순 없다 이렇게 약속하고 다음 주에 먹기로 하고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크를 만들 건데 바나나랑 피넛버터랑 그리고 초콜릿이 필요하거든요. 왜 나 이제 초콜릿 갖고 올게. 그래? 집에 초콜릿이 있어가지고 그거 녹여서 사용하려고요. 이렇게 우와! 얇게 자를 건데 제가 할 수 있겠어? 여기 그렇지 일정하게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넣을 거야. 올려봐. 아우 초콜릿 냄새. 나 먹고 있다. 나중에 먹자. 열심히. 이렇게 연기에 넣고 애랑 같이 해서 비주얼은 별로 안 이쁘지만 무조건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거를 냉동실에 넣어놓고 얼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고칼로리라서 한두 입 먹으면 더 이상 못 먹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걸 만들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먹을 계획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먹어보자 지아야. 이제 죽 먹자 지아. 이제 놀자. 아니 죽 안 먹을래. 죽을 좀 아니야. 먹자. 아니야. 왜 안 먹어? 오늘 하루 내내 아침에 죽 한 2숟갈 먹었어. 짜 먹으려고. 엄마 이렇게 손톱 발톱 다 잘라주잖아. 응. 나중에 지아 엄마 늙으면 지아가 엄마 손톱 발톱 잘라줄 거야? 응. 진짜? 응. 드디어 지아를 오랜 기간 가정교육을 한 다음에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지아가 오랫동안 어린이집을 안 가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막 펑펑 울었어요. 엄마랑 놀고 싶다고 어린이집 안 가고 싶다고 막 울어가지고 되게 저도 막 마음이 약해졌는데 또 계속 안 보내면 더 안 가려고 하는 거 알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도 그냥 보내고 왔어요. 제가 오랫동안 애랑 같이 있었더니 어른과의 만남이 필요해가지고 오늘은 여기 동네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지아 전에 직장 다닐 때 같이 다녔던 지아 친구의 엄마인데 저의 전 직장 동료의 와이프예요. 그 친구가 되게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네일 아트를 막 집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달라고 해서 오늘 네일 아트를 받으러 갈 겁니다. 저는 진짜 네일 아트를 잘 안 했거든요. 예전에는 애들 가르치고 막 그래가지고 못했고 또 이 전 직장이 되게 보수적인 직장이라서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약간 이런 거 좀 돈 아까워하는 스타일이라서 못했는데 이 친구가 해준다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좀 하려고. 요즘에 너무 로션 바르는 걸 게을리했더니 손가락이 진짜 안 예뻐진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손 예쁘다는 소리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엄마가 진짜 고생 안 한 손이라고 막 그랬는데 세월엔 장사 없나 봐요. 손이 진짜. 그리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새치가 아닌 흰머리가 너무 많이 나요. 뿌리 염색을 하는데 진짜 계속 할 수도 없고 마지막 뿌리 염색한 지 18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여기 막 앞에 흰머리가 나오고 막 이러는데 흰머리 염색을 자주 하잖아요. 그니까 머리도 되게 푸석푸석해지고 그래서 한 달 반 정도에 한 번씩 하려고 좀 뻗팅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이니스프리에서 나온 거 이거 약간 흑채라고 해야 되나? 리얼 헤어 메이크업이라고 써져 있는데 요거를 제가 특히 제가 여기 앞에 흰머리 많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발라주거든요. 그러면 다 버티기가 쉬워요. 친구가 밖에 나왔다가 저희 집 앞이라 그래서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예쁘게 네일 아트 하고 오겠습니다. 와 신난다. 드디어 저도 자유시간을 갖겠습니다. 짜잔! 동네 친구가 손톱 해줬어요. 예쁜가요? 손톱을 진짜 오랜만에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것도 줬어요. 본인이 직접 만들었다고 지아 닮았다고 가서 주라고 그래서 좀 이따 주려고요. 오랜만에 어른을 만나서 얘기했더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조금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내가 만든 초콜릿 조금 먹을래. 봐봐, 제가 이렇게 됐다. 이거 보세요. 우리가 만든 바크예요. 내 먹어? 야, 너무 큰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잠깐 잘라서 줄게. 맛있겠다. 오. 짜잔. 짠. 맛있어. 맛있어요. 지아 방 정리하고 책장 좀 정리했거든요. 맨날 책장에 오면은 책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가지고 정리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어제 제가 동네 친구 만나서 손톱 받고 왔잖아요. 그 친구가 저보다 좀 더 일찍 전원맘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제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5개월째인데 벌써 돈이 벌고 싶다. 돈 많이 버는 방법 없나? 막 그랬더니 언니 벌써 그러면 어떡해? 막 그러더라고요. 벌써 제가 좀 몸이 근질근질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주식도 하고 있고 용돈벌이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진짜 매일 매 순간 선택을 하고 살잖아요. 모두들 그렇겠지만 저도 몇 번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큰 선택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돈을 버는 선택을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것 같아가지고 제 인생에 아쉬웠던 선택들이 뭐가 있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제가 성인이 돼서 정말 많은 선택을 했는데 제 인생을 바꾸는 선택들이 결혼도 있었고 출산도 있었고 그 외에 많은 선택이 있었는데 아쉬웠던 선택들이 있어가지고 비슷한 상황에 선택을 하거나 혹은 결혼을 하고 출산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 하는 저의 아쉬웠던 선택들을 한번 공유해보면요. 저의 선택 중에서 리스크가 큰 대신 돈을 좀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제가 포기를 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20대 초중반 때 호주로 유학을 갔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큰 선택이었는데 제가 그때 아르바이트로 옷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는 제가 패션에 관심도 많았고 저를 가꾸는데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옷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옷을 판매하는 그런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해서 옷을 사가고 막 이런 게 너무 재밌었어요. 판매의 여왕일 정도로 사장님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생각보다 좀 길게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때 너무 좋았던 나머지 패션 스쿨 같은 데 등록도 해가지고 수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옷가게를 한번 차려볼까 진지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시기에 유학을 갈 것인지 옷가게를 한번 차려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도 어리고 옷가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유학을 선택했는데 그때 제 주변에서 같이 일했던 언니들은 옷가게를 차리거나 쇼핑몰을 운영해가지고 정말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저는 그 언니들 못지않게 진짜로 판매를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아쉬웠고 또 두 번째 저의 아쉬웠던 선택은 전 직장 공무원 퇴직하기 전에 영어 유치원 강사였다고 했잖아요. 영어 유치원 강사도 해보고 초등부 중등부도 가르쳐 봤었고
또 전반적인 운영도 해봤었어요. 영어 학원을 차리느냐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보느냐 이것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영어 어학원에서 진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호주에서도 현지 프리스쿨에서 일도 했었고 해가지고 경력이 꽤 돼서 이제 남은 자리라고는 이제 영어 학원 원장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알아도 봤었어요. 학부모들도 절 되게 좋아하고 담임으로 해달라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진짜로 잘 나가는 강사였는데 공무원 시험에 또 유혹에 빠져가지고 영어 학원은 그래 나중에 생각을 해보자 하고 또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근데 또 그때 같이 일했었던 동료 강사분들은 학원을 차리거나 공부방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또 하루에 한두 시간 일을 하고 몇 천만 원씩 벌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최소 500 이상, 1000 이상은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돈을 버는 일을 좀 비켜가는 초이스들을 많이 했거든요. 처음 받았던 공무원 월급이 한 200만 원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서 월 800만 원, 월 2천만 원 막 이렇게 버니까 현타가 오긴 하더라고요. 코로나 시기에 그래 잘했다 내 선택은 잘한 거였어 그랬는데 그때 사람들이 대형 학원보다 소규모 학원을 더 찾는다고 해서 소규모 학원을 운영했던 친구들이 또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생을 사는 동안 정말 돈이 되는 직업들을 좀 놓쳐왔던 게 좀 아쉬운 선택이었고 그 중에서 제일 아쉬웠던 선택은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외국 기관과 외국인과 관련된 부서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관심이 많이 생겨서 국제학 석사 과정을 공부해서 학위를 취득했거든요. 근데 그게 출산 후 제가 생각해보니까 되게 아쉬운 선택이었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처럼 극강의 F 기질이 있는 정말 감성적이신 분들이 출산을 고민 중이시거나 출산 계획이 있다면 약간 전문적인 공부를 하길 추천드려요. 애를 키우면서도 할 수 있는 일들 있잖아요. 양육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하기 마련이잖아요. 물론 애도 기관에 보낼 수 있고 그래서 풀타임도 물론 할 수 있는데 저는 아이 어렸을 때는 제가 좀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퇴사까지 하게 되었잖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저처럼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약간 기술직이나 전문직 공부를 하길 추천드려요. 주변에 보면은 간호사도 좋은 것 같고 IT 이쪽도 좋은 것 같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 약간 디자인, 뭐 영상 편집 이런 것도 집에서 애 어린이집 보내고 혹은 학교 보내고 틈틈이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제학 공부를 한 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제가 2년 반을 일하면서 야간에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 재밌게 공부하고 학위도 땄는데 이게 약간 무용지물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언젠가는 제가 이 학위를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생각해보면 전문직이나 기술직 같은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요즘 해외살이나 시골살이 이런 거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해외에서도 그런 기술직이나 전문직이 장점이 많고 또 시골에 살 때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쪽 일도 정말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좋아서 하는 공부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애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출산 계획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옷가게를 하지 않고 유학을 간 것 그리고 영어학원을 차리지 않고 공무원을 선택한 거는 아쉬운 점이 있긴 있지만 후회는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유학을 어렵게 갔다 온 다음에 정말 돈의 중요함도 알게 되었고 되게 부지런해졌고 글로벌한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었고 공무원을 하면서도 봉사 정신이나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개는 아쉬운 선택이었으나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지만 국제 공부를 한 거는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었고 시간도 많이 뺏겼는데 후회가 좀 많이 남아요. 언젠가는 이게 좋게 작용을 해서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생각해보면 기술이나 전문적인 분야를 공부했으면 어땠을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저처럼 파워 F이신 분들은 출산을 하면 약간 생각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할 수 있거나 이런 네일아트 같은 것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전문적인 걸 배우셔가지고 재취업할 때도 좋고 나이가 들어도 써먹을 수 있고 그런 전문적인 분야를 공부하길 추천합니다. 그게 정말 아쉽더라고요, 요즘에. 크리스마스 트리 다 장식해 놓으셨나요? 저는 몇 년째 지금 같은 벽트리랑 이 조그만 크리스마스 트리 사용하고 있거든요. 매년 이사 계획이라서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정말 큰 크리스마스 트리 해보고 싶은데 모두들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안녕.